네, 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실제 학습자 질문에 답변 드리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리스닝에 조금 관련돼가지고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희한테 좀 올려놨었어요. 거기서 몇 가지만 추출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일단 추임새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답변 시 추임새 사용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답변 생각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추임새 끌어나가면서 겨우 답변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 추임새라는 거에 대해서도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영어 추임새에 대해서는 굉장히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상들이 많아요. 쉽게 우리는 filler라고 하거든요. fill은 채우다라는 거잖아요.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들의 필러 맞듯이 뭔가 밋밋한데 채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어로도 필러, 추임새라고 하는데, 약간 뭔가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금 어떠한 뭐 퍼즈나 조금 끊임이 있을 때 그거를 채워주기 위한 게 우리는 추임새란 말이에요. 일단 추임새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넣는 게 좋을까요?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한국말을 할 때 보면은 뭐 버벅거릴 때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진이라고 하고요. 뭐지?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추임새란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최대한 원어민처럼 말하기 위해서 추임새를 일부러 사용해 주세요 라고도 해요. 그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you know, 이게 이 추임새가 있고요. 아니면은 I mean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추임새예요. 그럴 때 이렇게 추임새 끌어가면서 겨우 답변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냐라고 할 때, 이거는 뭐가 맞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날 때 you know 이렇게 쓰세요라는 게 맞지, 그냥 그렇게 겨우 답변하는 게 맞아요, 넘어가세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추임새는 사용하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이 안 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알겠죠? 이러한 많은 훈련들을 해야 돼요. 추임새를 쓴다고 해서 굉장히 고득점을 딴다, 혹은 점수를 못 받는다, 그거는 아니지만 오픽에서는요, 여러분 퍼즈가 많으면은 등급은 따기가 힘들어요. 잘 생각해보면 오픽은 면접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면접관이 무언가를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그 면접 질문에 굉장히 퍼즈가 길면은 본인을 채용하지 않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는 미드 시청, 이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미드는 귀를 열게 한다. 그럴까요? 평소에 미드를 많이 보면 리스닝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데, 결론은 맞아요. 도움은 돼요. 물론 리스닝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한국말 번역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많이 습득을 하게 돼요. 물론 이게 다시 입으로 나오는 데까지는 스피킹 연습을 해야지만 되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냐면 오픽을 공부하면서 미드를까지 같이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평소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 내가 미드를 굉장히 많이 보는 애였어요. 그러면 내가 오픽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맞죠. 근데 제가 오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러는데 미드도 보면 리스닝에 도움이 된대요. 같이 병행하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건 여러분 다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려면은 익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줄곧 이렇게 봐왔던 사람은 당연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미드를 안 봤는데 그러면 전 리스닝이 별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에 답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예요. 키워드만 들려요, 저는. 만약에 다른 문제 여러 가지가 막 안 들리고 키워드만 들린다, 이거 어떡하죠? 라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길어서 까먹었어요.
근데 키워드만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럼 키워드만 사용해서 어떠한 답변이라도 하는 게 맞나요? 라고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비치에 대한 게 나왔어요. 해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쩌고 저쩌고 beach,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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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하다가 beach, tell me in detail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쌤 저는 비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 비치에 대해서 어떠한 거라도 답변하는 게 맞나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답변하시겠냐고 제가 되물어 보겠죠. 그럼 사람들은 글쎄요 뭐 그냥 제가 갔던 해운대 해변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그냥 우리나라 해변 얘기하죠. 뭐 저는 하와이 해변 갔는데 그거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뭔데요? 하와이 뭘 얘기하게요? 갔었던 경험을 얘기하게요? 아니면 거기를 묘사해 주게요? 아니면 두 가지 해변을 비교해 주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쵸? 즉, 키워드만을 사용해서 어떠한 답변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이거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잘 못 알아들어도 리스닝이잖아요. 리스닝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를 감안해서 우리는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게 진짜 녀석들에서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물론 여러 컨텐츠를 뭐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도 오픈이 되어 있고 저희 진짜 녀석들 리얼오픽 강사들도 유튜브를 통해서나 제가 트레이닝을 시키기도 하고요. 왜 제가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쉽게 1, 2, 3, 4, 5, 6, 7까지만 할게요. 물론 15개의 문제까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1번은 자기소개예요. 그쵸? 자기소개임을 알고 누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1번의 유형은 뭐예요? 자기소개란 말이에요. 자기소개임을 알고 눌러요. 그리고서는 듣죠. 그런 식으로 2번부터 15번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한 난이도의 유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키워드만 사용해서 어떤 답변이라도 하는 게 맞나요? 라는 건 일반적으로 다르게 오픽을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걱정거리가 되고 질문이 되지만 저희 진짜 녀석들 리얼오픽의 유튜브나 혹은 저희 강의를 시청하셨던 분들은 이런 걱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 2번은 어떠한 토픽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묘사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얘를 누르지 않아도 무언가를 묘사를 하면 나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띡 눌렀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beach 이것만 나왔어요. 그러면 해운대 갔던 경험 얘기해 줄까요? 하와이 해변과 이 해변을 비교해 줄까요? 라는 이상한 생각을 안 하겠죠. 그냥 하나의 해변을 묘사해 주겠죠. 그쵸? 그리고 4번은 경험이에요. 그러면 2, 3, 4가 동일한 토픽이기 때문에 4번은 경험이고 이미 토픽 비치도 알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잘 안 들려도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다라는 걸 문제를 누르기 전에 이미 알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리스닝의 모든 거 100%를 알아들으려고 막 노력하시진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변을 다 해줘야 되냐? 너무 많은 질문에 모든 답변 필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경험이라는 문제가 오픽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즉 과거 시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경험. 근데 이 경험에서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대략 아까 전에 비치 얘기했으니까 비치에 대한 경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육하 원칙에 의거한 질문들이 나와요. 너가 최근에 갔던 경험을 얘기해봐. 해변 경험을 얘기해봐. 누구와 갔어? 언제 갔어? 어디로 갔어? 거기서 무엇을 했어? 거기서 왜 갔어? 그 경험이 왜 특별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서 학습자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쌤, 제가요, 다 알아들었는데, 얘만 기억이 났어요. 나 이 얘기를 못 해줬어요. 어떡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안 되죠. 다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강사들은 그럴까요? 이거는 영어 실력이 아니라 기억력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픽 시험은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은 등급 따지 못한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 빼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만 여러분들은 한두 가지 정도 빼먹지 않을 거예요. 뭐 물론 빼먹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얘기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진짜 녀석들 컨텐츠를 비롯해서 모든 컨텐츠들, 뭐 오프라인 학원의 컨텐츠들, 유명한 유튜버의 컨텐츠들, 뭐 1:1 과외 선생님의 컨텐츠들 다 출중하고 다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오픽 관련된 경험이나 혹은 오픽 관련된 문장들에는 다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혹은 돈을 주고 배웠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 육하 원칙이라는 게 본인만 모를 뿐이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답변을 할 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 컨텐츠나 강사의 강의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부여받은 무기, 즉 교재나 그런 것들에는 다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만약에 이런 게 걱정이 된다면 경험이라는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실 때 머릿속에 나는 육하 원칙만 앞전에 다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상 경험에서 중요한 건 육하 원칙이긴 하지만 이 육하 원칙 중에서도 무엇을 뭐 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이런 단락 안에서 서론에다가 다 때려박아도 돼요. 나는 해변을 걔랑 갔어, 언제 갔어, 누구랑 갔어, 했지. 언제 갔어, 어디로 갔어, 여기까지 다 풀어줘요. 그러면 본인이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무엇은 본론에서만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무 쟁여놨다가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까먹지 마시고 앞전에다가 불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기해줘야 되는 애들은 그 앞에다 다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끝맺은 말, 이것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답변에 끝맺은 말이 있나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보편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진짜 녀석들을 배우신 분들은 많이 물어보시긴 했어요. 면접 같은 시험이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끝맺은 말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That's all I can say.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요. That's all I can say. 뭔가를 다 해변을 얘기했어요. 쭈쭈쭈 얘기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명확하게 끝맺음을 지어줘야 돼요. 네, 여기까지가 제 해변의 경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That's all I can say 까지만 해도 되고 about 넣어줘도 되겠죠. About my favorite beach. About my beach experience.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물론 끝맺음은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겠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서치해 보셔서 나만의 끝맺음 말을 한두 가지 설정하신 다음에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키워드만 바뀔 수 있다면. 오케이? 그리고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건데 리스닝은 2번 듣는다고 했는데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 오픽은 문제를 2번 들을 수가 있어요. 다만 한 번만 들어도 되죠. 그치만 어떤 바보가 한 번만 듣고 하겠어요? 죄송해요. 만약에 했으면. 그치만 그건 몰라서 그랬을 거고요. 우리가 질문을 2번을 듣는 이유는 첫 번째 질문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까지도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쵸? 거의 대부분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근데 내가 첫 번째 질문에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이랑은 상관없이 일단은 문제가 어려워도 50% 먹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하나의 문제에
플레이를 누르기 전에 우리는 뭘 생각한다? 얘의 유형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키워드만 잡으면은 얘가 어떻게 답변되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래서 들었어요. 문제를. 첫 번째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리플레이를 안 하고 모든 게 다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얘기해도 돼요. 그치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리플레이를 누르고 이 문제는 듣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요. 다시 서론 이거 얘기하고 본론 이거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음에 팡 다시 터졌다. 그때 얘기를 하란 얘기예요. 알겠죠? 답변 준비 시간 없어요. 가장 오픽이랑은 라이벌 격이 되는 시험이 토익 스피킹이라고 하죠. 토익 스피킹은 문제를 한 번 들어요. 그렇지만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죠. 오픽은 문제를 2번 들을 수 있어요. 다만 답변 준비 시간은 없습니다. 오케이? 요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것보단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은 조금은 짧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약간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는 그러한 격이 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지속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그러한 질문들을 받고 있어요. 그러한 질문들 약간 리스닝 유형, 어떠한 유형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나누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